안녕하세요, 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계속해서 뽀개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보기 방식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회의록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처음 그릴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표보기 상태에서 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요한 속성들을 세팅할 때 저는 이렇게 표로 먼저 만들어두고 세팅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로 보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리스트 보기 방식이라고 하고요.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속성들이 옆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예쁜 리스트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요거를 한번 골라볼게요. 요거는 보드 보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붙여놓은 다양한 태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태그들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일자가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별 보기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이 표랑 같은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씩 우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둔 보기 방식들을 하나씩 삭제를 해 볼게요. 지금 이 표 보기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기 방식에 대한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애들을 이렇게 점점점 누르시게 되면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거하시고 또 나머지도 금방 우리가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일자별도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 보기 방식을 세팅을 해놨던 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보기 추가,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그리게 되면 보기 방식을 세팅을 안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새로운 보기 방식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일 위에 표가 나와요. 여러분들과 처음에 그렸던 이런 형태가 바로 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드를 클릭하시고 이 보드를 보기 하는 방식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가 하나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보드 보기라고 붙여도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 기호를 보면 보드 보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편의상 보드 보기라고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드 보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 값들이 보여지고 그 밑에 관계된 데이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드 보기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은요. 보드 보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질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 때는 보통 이런 태그 형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보드 보기로 만들 수 있는 그룹이 뭐지? 라는 것이 궁금하시면 여기 그룹화라는 메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회의 유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참석자 이런 걸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원 데이터에서 보셨을 때 참석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석자도 노션에서는 마치 이렇게 태그처럼 하나의 그룹화할 수 있는 값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드 보기를 했을 때 보드 보기를 여기서 그룹화를 회의 유형으로 하시면 회의에 붙어있던 태그별 기준으로 보드 보기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 외에 참석자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 참석자 기준으로 이렇게 보드 보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드 보기를 생성하셨을 때 그룹화를 눌러서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다른 속성들은 보드화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선택을 할 텐데 일단은 저는 회의 유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이 안에 박스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우리 한 개의 페이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붙여놨던 속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리스트로 있고요. 이 페이지 안에서도 만약에 속성의 위치를 바꾸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핸들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밖으로 좀 나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속성값들을 지금 다 노출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보기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기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들만 볼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의의 종류별로 보는 방식을 먼저 보드로 만드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땡땡땡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붙여놨던 속성 값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지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도 했었는데 전 여기서 바꾸는 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위치를 참석자를 제일 먼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회의 일자 그리고 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작성자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회의 유형이 제일 위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서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스위치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스위치를 켜고 끄시는 것에 따라서 이 속성값이 보여졌다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의 유형은 이미 태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회의 유형은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꺼두시고요. 나머지 값도 내가 보드 보기에서 뭘 보고 싶지? 굳이 뭐 최종 편집일시나 작성일시 같은 거는 현재 안 봐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꺼두시면 이 보드 보기라고 지금 이름 붙여놨는데 여기 안에 요 내가 세팅해놓은 상태를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이 보드보기라는 거는 이 앞에 아이콘으로 보드보기 방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보드보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보기 방식을 어떻게 세팅해 놨는지에 대한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보드, 뭐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이름을 붙여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아이콘이 익숙하시게 되면 안 붙이셔도 됩니다. 보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회의 종류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전체 데이터에 있으시다가 내가 회의 종류별로 어떻게 회의가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팅해 놓은 속성들을 계속 이 보드 보기 방식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이 그룹화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참석자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참석자별로 보는 보기 방식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여기서 물론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는 방식을 자주 써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 더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 추가를 하셔서 마찬가지의 보드 방식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도 보드 하면서 참석자별 이렇게 만드시고요. 생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참석자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참석자가 됐을 때 이 보기 방식에서는 이미 참석자라는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룹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셔서 속성을 누르신 다음에 참석자는 일단 꺼두셔도 되겠죠. 참고로 이 회의명,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이 되는 이름 명칭은 요거는 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의명은 요거는 끌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켜고 끄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리스트에 보면 현재 처음에 우리가 표보기로 만들어놨던 데이터 외에 2가지 보기 방식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드 보기 방식에서는 사람들별로 이렇게 생성 값들이 생겼는데요. 요 앞에 참석자 없음이라는 값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약에 뒤로 옮기시고 싶다 하면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땡땡땡을 누르셔서 나는 이 벤이라는 사람이 나온 회의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숨김해서 해당 태그는 이렇게 숨김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숨김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참석한 회의 기준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참석자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위치 순서도 바뀌게 됩니다. 보기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원하는 기준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작성할 때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간회의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보드 방식에서 주간회의 밑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페이지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테스트라고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열리게 돼요. 그러시면 여기 안에서 참석자도 고르시고 다양한 속성 값들을 이 안에서 고르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아까 제가 처음에 입력할 때 이렇게 쭉 세팅했을 때 위치처럼 그런 상태에서만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각종 보기 방식 상태에서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작성하고 보니까 얘는 주간회의가 아니라 임시회의네 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하는 방식을 쓰실 수 있어요. 지금 회의 상황에서는 그런 건 많이 안 쓰시겠지만 우리가 가끔 할 일의 상태들을 표시할 때 뭐 진행 전, 진행 중, 완료됨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상태를 바꾸셔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노션에서 가장 또 유용한 보기 방식이었던 보드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른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보기 추가를 하나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캘린더도 이름을 여기다가 보기 방식의 이름을 좀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기 방식 캘린더로 할 만한 건 회의 일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회의 캘린더 이렇게 일단 써주고요. 캘린더 회의 일자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생성하시게 되면 이렇게 캘린더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회의 일자를 썼던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캘린더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자가 좀 흩어져 있어서 4월 달에 했던 회의 옆으로 가시면 이렇게 또 달을 옮겨서 보실 수가 있어요. 6월 달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5월, 4월 이런 식으로 3월도 이렇게 회의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 캘린더라는 것은 아까 보드 보기 방식에서는 그룹화할 수 있는 태그 값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속성이 있을 때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린더는 캘린더 일자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분 회의 일자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요 캘린더에 표기되는 데이터는 회의 일자 속성에 들어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를 선택을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캘린더에 다른 일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몇 가지 속성들이 더 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 일시라는 것도 원래 데이터로 보시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 속성이 회의 일자, 편집 일시, 작성 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캘린더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 편집 일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리가 다 아까 5월달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5월달에 이렇게 전체 일자들이 다 회의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기준해서 바꾸실 수 있고 우리는 일단 보기 방식을 회의 일자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회의 일자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가끔 이 기능을 잘 모르셔가지고 왜 아무 데이터도 뜨지 않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것에서 쓰실 수 있지만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일자의 회의록을 생성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날짜 기준으로 뭔가 작성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이 캘린더 페이지에서 생성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캘린더 페이지에는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날짜 없는 페이지라는 것이 표시가 되면서 여기 가로 열고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제 할리발리 템플릿을 보신 분들은 이 기능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캘린더 기준으로 날짜가 들어있는 지금 회의 일자가 들어있는 아이들을 여기다가 다 표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그 값이 비어있다. 회의 일자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날짜 없는 페이지라는 메뉴를 띄워주게 되고 그런 페이지가 몇 개 있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회의 일자가 모든 데이터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면 요건 나오지 않고요. 아까 테스트라고 만들었던 아이 한 개가 있어서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일자 기준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새로 고침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날짜 없는 페이지가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날짜도 이렇게 옮기시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속성 세팅하실 수 있어요. 이 보기 방식에서 요 회의 제목만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정보로 불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참석자랄지 회의 유형이랄지 이런 것들 필요한 정보값을 마찬가지로 켜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캘린더의 기준일자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이 점점점 메뉴를 더 누르셨을 때도 캘린더 기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마찬가지 여기로 옮겨지면서 원하시는 일자 속성을 고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보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보기 추가 누르시고 이번에는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라고 한번 작성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스트라는 걸 만들게 되면 마치 우리 블로그 글 리스트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제목 기준으로 그 페이지들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켜고 끄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참석자, 회의 유형 이런 것들만 보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시면 되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보기를 하실 때에는 이런 방식을 쓰실 수도 있어요. 타임라인 보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타임라인 보기 사실 이름 안 넣으셔도 생성하시면 타임라인 보기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우리가 조건값을 안 붙여놨을 때는 일단은 그냥 이 상태에서 먼저 세팅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으로는 시간적 순서가 보이게 돼요. 우리가 타임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이쪽에서도 페이지를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트 차트처럼 시간의 흐름이 좀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타임라인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캘린더 보기 방식처럼 표시 기준이 날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만 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러리 보기인데요. 보기 추가하면서 갤러리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갤러리 보기는 우리 이미지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안의 내용을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회의록에는 이미지가 별로 들어있지 않아서 다른 페이지에서 제가 갤러리 보기 방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신입사원 온보딩이라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아마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회사에서 그 직원들에게 어떤 것들을 챙겨서 처음에 회사에서 정착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챙길 것인지 이런 걸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이것도 역시나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갤러리 보기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갤러리 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사진 나왔던 거랑 좀 이미지가 달라졌죠. 지금 갤러리 보기라는 것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갤러리 보기 방식을 보면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이미지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안 나오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속성으로 가면 됩니다. 속성에 가시면 갤러리 보기일 때 이런 메뉴들이 좀 나와요. 보드 보기일 때도 나오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미리 보기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보여주는 카드의 이미지를 어떤 걸로 선택할 건지를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는 페이지 커버랑 콘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콘텐츠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미지가 아니지만 이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보여지게 된 거고요. 페이지 커버를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 에밀리 코엔이라는 사람의 페이지에 커버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한번 커버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커버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사진들, 직원들 사진은요, 여길 보니까 사진이라는 속성을 파일로 만들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 커버 보시면 여기 안에 메뉴가 뜨게 돼요. 내가 이 페이지 커버에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추가 메뉴가 뜨게 되거든요. 디폴트는 이 두 가지고요. 이 아래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더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사진이라는 자료 여기 파일 안에 각각 직원들 사진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데이터일 경우 이렇게 누르니까 직원들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진이라는 속성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렇게 아까 표보기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런 지금 속성이 들어있는데 얘는 플러스를 누르셔서 속성 값을 넣으실 때 파일 및 미디어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사진으로 넣게 되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넣었고요. 여기 위에다가 사진 2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사진 2라고만 붙이면 똑같은 속성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의 속성 값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아까 갤러리 보기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 1에 들어있던 직원 사진을 기준으로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카드 미리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사진 2라는 게 생겼죠. 사진이 좀 전에 제가 넣어놨던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 잘리게 되죠.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미지 맞추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의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 카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맞춰줍니다. 보시는 카드 크기가 지금 크게인 상태인데요. 만약에 좀 더 작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작게, 또 중간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바꾸실 수도 있고, 역시나 속성은 켜고 끄시면 이렇게 아래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방식은 갤러리 보기 방식만은 아니에요. 보드 보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여기 카드 미리 보기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돼서 이미지를 쓰실 수 있어요. 갤러리랑 보드 보기랑 차이라고 보시면 이 태그 기준으로 얘를 그룹화하게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쭉 순서대로 나열해 주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보기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데이터인데도요, 굉장히 다른 데이터처럼 볼 수 있게 편리하게 보기 방식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이 데이터베이스 보기 방식에 결합해서 필터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얼마나 또 파워풀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